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특히 원자력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데 따라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하면 뭐가 떠오르죠? 들어본 적은 있죠? 전기 만드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 제일 잘 아는 분야일 거예요. 전기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인해서 열과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을 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쪼개고 작게 쪼개다 보면 기본이 되는 알갱이가 하나 나와요. 그걸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알갱이도 사실은 여러 개의 결합으로 강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어떤 입자가 날아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한 원자가 깨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거를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파란 알갱이를 저 보라색 알갱이가 가서 때리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력발전, 물이 떨어지면서 이 바람개비 같은 걸 돌리면 만들었습니다. 화력은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이 이 바람개비 같은 걸 돌리는 거예요. 원자력은 아까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동그란 부분 보이죠? 여기가 핵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자력은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누가 발견했는지 볼게요.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원자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우리가 원자력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지, 그 원자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 사람이고, 그거를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만으로 그렇게 원리를 도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게 발표되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실험을 하면서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전기를 만드는 거나 석탄을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사실 세계사에 원자력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무기였어요. 이 사진 많이 봤죠? 핵폭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저 원리를 발견하고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굉장한 힘이 나온다라고 발견을 한 게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각국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하는데 미국이 굉장한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서 일본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 피해는 14만 명, 10만 명 부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의한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핵무기 만들고 프랑스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각국이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다 보니까 이 막대한 힘을 가진 무기를 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세계가 다 같이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술을 개발한 미국이 국제사회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씁시다. 무기가 아니라도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다 나눠줄 테니 다 같이 평화적으로만 씁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국제원자력 기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 가지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전기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폭탄을 얘기를 했었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고 굉장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 이용과 비평화적 이용은 사실 전혀 다른 기술이긴 한데 공통적으로 핵물질이라는 핵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쓰고 있다는 것을 세계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체험을 해볼 거예요. 아까 원자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기 더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재에 스티커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는 이롭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구분을 해보고 우리 다음 설명으로 갈게요. 우리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나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게 핵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게 감시하는 활동을 우리가 안전조치라고 하고요. 이런 역할을 국가에서 하기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검사를 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빛보다 빠른 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내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이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체렌코프 효과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연료로 쓰고 나온 연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공을 하게 돼서 무기로 쓰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데 사용 후 해결료는 이렇게 수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이 수조를 요 카메라 같이 생긴 장비로 보게 되면 체렌코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사능이 많은 칸이다 그러면 밝게 보이는 거고 방사능이 약해 같거나 아니면 없다, 사용 해결료가 없다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안전조치를 검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모의 장비를 만들어서 체험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안전조치 체험을 위한 모의 장비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물은 다 같이 나눠진 키트 안에 있는 몸통 전개도, 그 다음에 손잡이 전개도 2개, 그 다음에 각각의 아크릴 렌즈 3개, 양면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몸통에 있는 종이에 양쪽 아래 위 홈에 있는 종이를 먼저 떼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종이, 홈에 있는 종이를 모두 뗐으면 우리 다 같이 이 접는 선을 안쪽으로 해서 다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몸통 전개도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이쪽에 접착면이 마지막에 보일 거예요. 접착면에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정면 테이프를 떼어내주세요. 여기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크릴 렌즈 중에 투명 아크릴 렌즈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양쪽의 홈이 똑같은 작은 곳에다가 먼저 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잡이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똑같이 안쪽으로 접는 선을 따라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접착면에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그러면 지금 몸통에 양쪽에 보면 손잡이 접착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접착면에 우리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밑에가 조금 길게 이렇게 딱 붙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지금 로고가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쭉 가고 뒤에 투명색 렌즈가 껴져 있는 부분이 뒤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란색 렌즈를 준비해서 파란색 렌즈를 낄 건데요. 이제 안전조치 체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쪽, 10쪽을 먼저 펼쳐주세요. 지금 화면을 뒤에 보시는 화면처럼 9쪽, 10쪽을 펼치면 먼저 확인 보고서와 해결료 저장 수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체험할 내용은 확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이 해결료 저장 수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체험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결료 저장 수조는 물속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셀로판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셀로판지를 이 해결료 저장 수조 위에 이렇게 올려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려지도록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A-3의 모든 칸에는 해결료가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구분 방법을 보면 해결료가 있으면 모두가 검은색으로 보이고 해결료가 없거나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 보이거나 회색이거나 노란색 등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A-3을 함께 아까 만들었던 모의 장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해결료가 모두 보관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고서에 있는 4개의 내용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관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사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호원을 배치한다. 울타리를 만든다. CCTV를 설치한다.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만 출입한다. 위험한 장비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울타리와 CCTV를 설치한다. 경호원이나 군인 등 발전소를 지키는 사람을 배치한다. 사람이나 장비를 모두 확인하고 출입하게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해관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해관보를 위해 원자력 시설이 물리적 방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핵비 확산, 해관보와의 만화를 55쪽부터 62쪽까지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주세요. 이번에는 물리적 방어에 대해 체험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테러를 일으켜 핵물질을 훔쳐가려는 테러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요원들입니다. 주어진 미션 3가지를 모두 해결해야만 무시무시한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호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아래의 자물쇠에 암호를 맞추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많은 중요한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 중에서 중요한 건물에 더 많은 방어 시설이나 장비,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림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물부터 건물의 번호를 나열해주세요.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힌트를 보고 맞춰도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핵물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공을 거쳐 연료로 만들어지고 각 지역의 발전소에 안전하게 운반을 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려있는 핵물질의 양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죠. 이번 미션에서는 이런 핵물질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이나 다른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안전한 길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미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어 설비들을 직접 설치해 볼 거예요. 철조망은 테러범의 접근이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의 열을 감지해 표시하는 카메라로 어두운 곳에서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시설을 감시, 기록하는 카메라로 건물 내부, 외부에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바리케이드는 사람이나 차가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애물입니다. 전기 초소는 외부 침입이 있는지 높은 곳에서 감시하여 출입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 보안 요원은 침입이 있는지 감시하거나 출입을 통제해 원자력 발전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동그라미가 원자로 건물이고 앞에 보조 건물이 있습니다. 미션 1에서 방어 우선 순위를 배웠죠? 고민을 해서 설비 스티커를 배치도에 붙여주세요. 다 완성하셨나요? 완성된 사진과 그 이유를 후기로 올려주세요. 축하합니다. 임무를 완수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오늘 함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핵비 확산, 핵안보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